안녕하세요.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입니다. 오늘은 나라살림연구소로 들어오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,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. 나라살림 Q&A 시간입니다. 먼저 모두의 나라살림 치시면 여기 사이트가 있죠? 들어오시면 나라살림 Q&A가 있어요. 처음부터 되게 중요한 질문이 들어있네요. 잘 보이시나요? 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결산검사 지적이 있는데 편성해야 하나요? 네.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고 일반 예비비가 예산 총액의 1%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교육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하여튼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. 우리 김유리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.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워야 한다가 아니라 편성액 대비 1%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는, 그러니까 예산액의 1% 이내에 편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편성해야 한다죠. 그래서 1%를 넘으면 안 됩니다. 지금 예비비가 너무나 많이 남아서 이제 불용액이 다 되고 이 불용액이 또 모아져서 잉여금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2022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. 그래서 예비비를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.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,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%를 넘을 수 없습니다. 넘으면 이제 지방재정법 위반이겠죠. 네,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, 특별하게 여유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두고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1% 이하로 낮추라는 법, 그 개정의 취지였다. 예비가 편성이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죠. 이 특별하게 되게 많습니다. 그리고 기금도 많은데, 재정 칸막이죠. 재정이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흐르지가 않아요. 정말 건전성과 이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. 그래서 예비비를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안 된다. 그리고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지금 각 지자체마다 있는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많이 쟁겨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통합계정에 예탁을 해서 또 부족한 타 회계의 재원을 어떤 전입전출을 하는 게 맞다. 뭐 이런 내용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주셨습니다.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. 왜 그러냐면 이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에도 똑같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, 그러니까 1%를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 결산 때, 행감 때 요거를 딱 지적해 주시면 지방 이제 재정법 위반이라고 되게 간단하게 지적이 가능하시겠죠.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만 처음이니까 해보겠는데 예산의 계획 변경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의회 보고 사항인가요? 또 우리 김유 팀장이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. 이제 질문을 이제 요약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이 질문도 좀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래야지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김유 팀장님이 예산의 변경의 의미, 뭐 여러 가지 예산의 전용, 이용, 변경, 이체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주요한 내용들은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예산의 이용은 쉽게 얘기해서 정책 사업, 가장 큰 사업 정책 사업 하나당 단위 사업 4개, 뭐 단위 사업 하나당 또 세부 사업 4개 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정책 사업이 엄청 큰 사업이에요. 이 정책 사업, A 정책 사업에서 B 정책 사업으로 완전 변경을 합니다. 예.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, 이 정책사업 밑에 단위 사업이 있는데, 단위 사업의 편성모, 단위 사업의 편성끼리, 통계목끼리는 변경이 가능합니다. 이게 예산의 전용이죠. 예산의 전용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지만 보고사항이고, 그리고 의회가 삭감을 한 어떤 편성목이 있다. 근데 이거를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뭐 보고를 떠나서 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예산의 전용을 통해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
예산의 이용과 전용의 어떤 차이, 그리고 전용에서의 의회에 보고해야 되지만 집행부 소관이고, 그리고 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예산의 전용을 통해서 그 사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. 사업을 살렸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, 예산에 의회가 삭감했는데 예산의 전용을 통해서 살렸다.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시고요. 음, 이런 어떤 예산의 변경, 예산 이용 전용 같은 경우에는 다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. 예외 사항으로 이런 제도를 두었지만 예외 사항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예산의 목적이라는 거는 의회가 마지막 최종 승인한 게 예산의 목적입니다. 그래서 예산의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이제 예외 조항들을 이용 전용, 이체, 변경 이런 것들을 두었다.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쭉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질문은 한 줄 달랑 했는데 아주 김유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아주 이 부분을 잘 아세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. 아주 친절한 유리 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짧게 두 가지 Q&A를 알아봤습니다. 네, 조금 뭐 설명이 또 어렵나요? 다음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 Q&A 올라온 게 심의를 할 때, 또 행감을 의회가 할 때 아주 자주 나오는 사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Q&A, 기회 되시면, 시간 되시면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